안녕하세요. 믿음과 신뢰, 웃음과 감동, 행복을 전하는 일상의 TV입니다. 대한민국의 헌스빌 국방산업의 도시 논산. 세계 딸기 산업 엑스포를 향한 달콤한 유혹의 도시 논산.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추억과 낭만의 도시 논산. 충청남도 남쪽 끝 충남 남북권의 거점 도시 역할을 하고 있는 논산은 동쪽으로 계룡, 동북방향으로 대전, 동남방향으로 금산, 서쪽으로 부여, 서남쪽으로 익산, 남쪽으로 완주, 북쪽으로 공주에 접해 있습니다. 논산은 포효하는 호랑이 형상을 하고 있는 반도의 단전부에 위치해 있는 중요한 힘의 원천지로 선사시대부터 조상들이 정착하여 온 곳으로 삼한시대에는 마한이 위치하고 삼국시대에는 백제가 위치한 곳입니다. 특히 강경은 수운과 상업번영이 유명한 곳으로 강경상인은 송도의 송상과 어깨를 나란히 했다고 합니다. 백제시대의 군사적 요충지였던 논산은 백제군사박물관과 계백장군 유적지가 있어 계백장군의 자치와 당시 군사문화를 엿볼 수 있으며 현대에는 육군훈련소로 인해 군사 분야에서 인지도가 매우 높은 지역입니다. 논산의 대표 축제로는 딸기축제, 강경젓갈축제, 연산대추축제, 양촌곶감축제가 있으며 대표적인 관광명소로는 관촉사 은진미륵, 쌍계사, 탑정호 출렁다리, 세계유산 도남서원, 션샤인랜드, 대둔산 수락계곡, 백제군사박물관이 있으며 논산의 특산물로는 논산딸기, 강경젓갈, 상월고구마, 양촌곶감, 연산대추 등이 있습니다. 대표 축제 중 딸기축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논산 지역 대표 특산물인 딸기를 주제로 매년 개최되고 있으며 25년도에는 3월 27일부터 3월 30일까지 논산 시민 가족공원에서 개최됩니다. 장미과의 여러 해살이 과체류인 딸기는 1g당 3.5kcal의 열량을 내며 탄수화물, 칼슘, 인, 나트륨이 들어있고 비타민이 풍부한 열매 채소입니다. 시방이 발달하여 과실이 되는 것이 아니라 꽃떡이 발달하여 육질화되며 과실은 표면에 깨와 같이 박히는 쑥과의 일종입니다. 재배종에는 촉성, 반촉성, 노지, 억제 등의 재배형이 있고 또 가공용으로 특별히 재배하기도 하는데 대개는 비닐하우스에서 재배하는 촉성 재배를 하고 있답니다. 그림에서 보듯이 딸기 품종은 다양합니다. 그중 대표적인 품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서량딸기. 우리나라에서 현재 서량의 점유율이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수확기가 빠르고 수확량이 많아 과즙이 풍부해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는 딸기입니다. 죽향딸기. 매향과 레드벌을 교배한 종으로 과실이 단단하고 당도가 높아 가격이 비싼 편입니다. 금실딸기. 매향딸기와 서량딸기를 교배하여 개발한 품종으로 당도가 높고 복숭아향이 나는 딸기입니다. 킹스밸리. 다른 딸기에 비해 크기가 큰 편이며 키우기가 까다로운 편으로
과육이 부드럽고 과즙이 풍부하며 복숭아 향이 나는 딸기입니다. 이외에도 연한 핑크색 또는 하얀 색깔의 만년설 딸기, 신데렐라 딸기라고 불리는 금화 딸기, 비타민C 함유량이 높은 비타베리, 단단하고 당도가 높은 베리킨 등 다양한 종류의 딸기 품종이 있습니다. 논산 딸기의 우수성은 50여 년의 재배 역사와 전국 최대의 수산단지로서 비옥한 토양과 맑은 물, 풍부한 일조 조건에서 자라 맛과 향기, 당도 등에서 우수함을 인정받아 전국적으로 딸기하면 논산 특산품 하면 딸기가 연상될 만큼 확실한 논산의 이미지 특산품으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논산의 관광 명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관촉사. 고려 광종 19년 해명이 창건한 사찰인 관촉사는 비사실적인 모습을 하고 있는 은진미륵으로 유명하며 해인사로 옮겨간 모구자수심결, 몽산범어 등의 판본이 있는 곳이며 관촉사가 품은 가장 빼어난 보물은 단연 은진미륵으로 가슴에는 가정의 안녕과 행복을 염원하는 미륵불로 언제나 인자한 미소로 서 있는 우리나라 최대의 석불입니다. 미륵보살이란 석가에 이어 미래에 출현하는 부처로 우리나라에서는 미륵신앙이 현세를 구원한다는 희망의 신앙으로 수용되어 폭넓게 유행했었습니다. 돌판에 전무덤같이 소담하게 부푼 반야산 기슭에 자리잡고 있는 관촉사로 가는 길은 주변으로 벚꽃나무가 빽빽히 들어서 매년 4월경 꽃이 만개할 때면 벚꽃 터널을 이루는 환상적인 풍경을 연출해 가족이나 연인들의 산책 코스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관촉사에 가면 저렇게 낮고 조그마한 산에 무슨 절이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생기지만 경내에 들어서면 넓은 마당에 서 있는 거대한 미륵불의 인자한 미소를 보는 순간 놀라고 말지요. 국보제 323모 석조미륵 보살 입상은 은진미륵으로 더 많이 알려져 있으며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미륵불이며 높이가 18m로 석조불상으로서는 동양 최대라고 합니다. 은진미륵 앞에 서 있는 사각형의 관촉사 성등은 하대석 각 면석에 3개씩의 눈썹 모양의 문양이 조각되어 있으며 석등의 의미는 불이 어두운 세상을 밝게 비추듯 석등은 어둡고 무지몽매한 중생을 부처님의 자비로 밝게 제도한다 라는 의미라고 합니다. 그래서 석등은 부처님을 모시고 있는 금당의 앞이나 부처님의 사리가 봉안되어 있는 석탑 앞에 만들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합니다. 고려 초기 창건한 논산 쌍계사는 보물로 지정된 대웅전과 목조석가열의 산불 좌상을 품고 있으며 유명한 사적이 없어서 이름난 사찰은 아니지만 절과 관련되어 개성되는 전설이 아주 많은 사찰입니다. 화려하지 않지만 소박한 멋이 가득한 쌍계사는 산길 끝에 암자가 있듯 명산에는 대찰이 있기 마련으로 대둔산 줄기에 불명산 기슭에 숨어있는 사찰입니다. 쌍계사의 대웅전은
꽃무늬 장살로 유명하며 꽃무늬는 연꽃, 모란을 비롯해 6가지 무늬로 새겨 색을 칠했는데 섬세하고 정교한 솜씨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건립 설화부터 신비한 쌍계사는 고려초기 관촉사 석조미륵보살 입상을 건립한 해명스님이 창건했다고 하지만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에 따르면 옥황상제의 아들이 하늘에서 내려와 절터를 잡아 건립했다는 건립 설화가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세 개의 불상 위에는 갖가지 형상의 용들이 꿈틀거리고 그 사이사이로 봉황이 구름 사이를 날고 있는 대웅전의 꽃살무늬 창살은 부안 내소사의 꽃살무늬와 함께 18세기 불교 건축의 대표적인 미의식의 세계를 보여주는 걸작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정교하게 새기고 짜맞춘 창살에 햇살에 비추면 이곳이 극락이지 않을까 하는 상상을 불러일으키기도 합니다. 탑정호 출렁다리. 충남에서 두 번째로 넓은 호수로 대둔산의 물줄기를 담아내는 탑정호는 물이 맑기로 유명하며 아름다운 저녁 노을을 감상할 수 있고 각종 수상 레포츠도 즐길 수 있는 곳입니다. 눈을 뜨기조차 힘들 만큼 강렬한 빛 속에서 논산시 한가운데에 자리한 탑정호는 옥토의 젖줄로서 햇살은 따스함과 포근함으로 세상을 감싸지만 그 눈부심으로 가끔은 인간을 움츠리게 만든다고 합니다. 산은 강을 품고 강은 들을 품고 살지만 호수는 산과 강과 들을 품고 살며 바다만큼이나 높고 하늘만큼이나 깊은 호수가 바로 탑정호라 할 것입니다. 부적 신풍리 쪽에서 바라보는 저녁 노을, 호수를 깔고 서산으로 넘어가는 저녁 노을을 보노라면 왜 논산이 노을의 고장인지 알겠네요. 여기에 출렁다리라. 탑정호 출렁다리는 충청남도 논산시 휴양관광산업의 랜드마크로 특별한 볼거리를 선사하는 호수 위에 설치된 다리로 2020년 10월 준공했습니다. 600m의 길이를 자랑하고 있으며 넓은 탑정호에 위치한 출렁다리는 하늘을 걷는 듯한 자유로움을 선사하며 강을 훤히 볼 수 있는 개방감을 선물하고 있답니다. 세계유산 도남서원. 예학의 정수를 만날 수 있는 도남서원은 사계 김장생의 강학 기반을 배경으로 건립된 서원으로 황감 김계희가 건립한 정예당과 김장생이 건립한 양성당에서 수학한 김장생의 제자들이 후에 스승을 추모하며 기르기 위하여 도남서원을 건립하였습니다. 서원은 660년 조선 형종 원년에 사액되어 사계 김장생을 주향으로 하고 신독제 김집, 동춘당 송준길, 우암 송시열 등 4명이 모셔져 있습니다.
서원 내에는 사당인 숭례사와 강당인 응도당, 정해당과 양성당, 산악루, 장방각 등 다수의 건축물과 도남서원의 연역을 밝힌 원정비 등의 문화재가 남아있으며 그중 응도당은 고대의 가옥제도를 전범으로 하여 지은 건축물로 유명합니다. 2019년 7월 세계유산위원회에서 도남서원을 비롯한 한국의 서원 9개소가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는데 당시 한국의 서원은 조선 후기 교육 및 사회적 활동으로 널리 보편화되었던 성리학의 증거로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인정받았고 각각의 서원마다 세계유산으로서 진정성과 완전성, 보존관리 계획 등도 충분한 요건을 갖추었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도남서원 등 한국의 서원은 서울로서 세계에서 처음이면서 한국에서는 14번째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었습니다. 션샤인랜드 1871년 신미 양요 때 군함의 승선에 미국에 떨어진 한 소년이 미국 군인 신분으로 자신을 버린 조국인 조선으로 돌아와 주둔하며 벌어지는 일을 그린 인기 드라마 미스터 션샤인 촬영지인 논산 션샤인랜드는 서바이벌 체험장, 밀리터리 체험과 드라마, 영화 세트장을 관람 및 체험할 수 있는 복합 문화공간으로서 눈으로만 보는 단순한 전시관이 아니라 방문객들이 직접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곳으로서 남녀노소 누구나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곳입니다. 대둔산 수락계곡 수려한 자연경관을 지닌 대둔산은 논산시를 비롯해 금산군과 전라북도 완주군이 경계를 이루며 넓게 분포되어 있는 산으로 호남의 소금강으로 불리며 기암괴석 등 웅장한 형태를 지니고 있으며 수려한 자연경관을 지닌 명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산은 날씨와 계절에 관계없이 그때 그 자리마다 아름답다는 것을 등산을 좋아하는 사람은 다 아실 겁니다. 금강산이라 불리는 대둔산이 더욱 그렇습니다. 봄은 파스텔 같은 색조 따라 산새소리가 계곡을 어지럽게 하고 한여름에는 한기를 느낄 정도의 찬바람으로 피서를 즐기는 사람들로 붐비다가 가을에서 겨울까지는 등산객들의 행렬이 이어지는 산, 그리 높다거나 그리 깊은 골짜기라고 할 수 없는 산세지만 흐르는 물이 맑고 지나는 바람도 맑고 수많은 반딧불들이 서식해 여름마다 소박한 반딧불 축제가 열리고 있는 산. 특히 수락계곡은 한여름에도 차가운 물이 흐르고 아름다운 비경이 곳곳에 숨어있는 산행에 나선 이들에게 최고로 뽑히고 있답니다. 대둔산 등산을 생각하고 계신다면 시선을 사로잡는 비경을 뒤로하고 수락계곡에서 대둔산 정상인 마천루까지 약 2시간이 소요되는 등산로를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백제군사 박물관. 계백장군 유적 전승지를 중심으로 조성된 백제군사 박물관은 지금으로부터 1340여 년 전 백제시대 충절을 상징하는 계백장군이 신라군 5만여 명이 사비도성을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고 결사대 5,000명을 이끌고 황산벌에서 최후의 일전을 벌이다 장렬하게 전사하신 충원이 서려 있는 곳입니다. 이곳에는 위난으로부터 나라를 구하고자 하셨던 계백장군의 묘소와 영정을 모신 충장사, 백제시대의 유물과 군사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박물관이 있습니다. 더불어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자연학습공원과 호수공원을 비롯한 테마공원, 그리고 국궁과 승마 등 다양한 문화체험 시설을 갖추고 있답니다. 제1전시실은 백제의 군사활동을 시대별로 정리한 연표를 통해 그 시대 군사의 세력 및 영역, 변화 등 백제의 전쟁 역사와 활동을 보다 쉽게 흥미롭게 만날 수 있습니다. 제2전시실은 백제군의 행렬 모형을 통해 그 당시의 의장, 복식 및 무기 등을 알 수 있고 전쟁 수행에 필요한 백제시대의 무기인 도검류, 궁시, 도끼 등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제3전시실은 선사 이래의 논산 역사를 조명하고 집대성하여 지역 정체성 확립과 자부심 확립을 위한 전시 공간입니다. 금강유역의 높고 기름진 땅에 자리한 논산평야는 선사시대부터 인류가 살아가기 좋은 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호국관은 꺼지지 않는 호국정신의 불꽃, 충이, 호국정신을 함양할 수 있는 공간으로 구성하였으며 선열들의 철치를 느끼며 자랑스러운 우리 문화유산을 되새겨 볼 수 있는 곳입니다. 계백장군 유적 전승지는 계백장군과 오천 결사대의 충절과 호국정신을 기리고 숭고한 애국정신 개선과 국가 간 확립을 위한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고자 계백장군 유적진의 충원공원에 계백장군 동상을 건립하였습니다. 강경포구와 군대의 역사거리. 선녀들도 반할 만큼의 아름다운 경치를 바라볼 수 있는 곳. 강경 제1의 조망을 지니고 있고 남쪽으로는 강경읍내, 북쪽으로는 금강물줄기가 보이는 곳. 강경포구와 군대의 역사거리는 유순한 금강이 흐르고 아담한 옥녀봉과 채운산이 알맞는 거리를 두고 마주한 사이에 울망졸말, 존망, 읍내가 보이는 강경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탱리지 저자 이중화는 일찍이 강경의 풍물과 경치에 빠져 이곳에 살면서 탱리지를 집필하였다고 합니다. 달 밝은 보름날 하늘나라 선녀들이 이 산마루에 내려와 경치의 아름다움을 즐겼고
맑은 강물에 목욕을 하며 놀았다는 전설 속에서 강경에 가거든 젓갈 시장을 들러보고 꼭 옥녀봉에 올라가 보라고 권한다고 합니다. 옥녀봉은 부여에서 유순하게 내려오던 금강이 옥녀봉을 밀어내지 못하고 물줄기가 꺾여 서해로 나가며 옥녀봉 정자에서 바라보면 사방이 거칠 것이 없이 환하고 논산 평야가 한눈에 들어오고 부여 익산이 파로나밭처럼 펼쳐진다고 합니다. 발효 젓갈로 유명한 강경읍은 근대 건축물이 많이 남아있으며 강경읍 내 곳곳에 산지한 민간인 주거와 경제생활의 수단이었던 건축물을 보노라면 6, 70년대로 거슬러 온 듯 합니다. 딸기 외 논산의 특산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강경 젓갈. 강경은 우리나라 최대의 젓갈 시장으로 유명하며 강경 젓갈은 한국인의 밥상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식재료일 뿐 아니라 특유의 짭조름한 맛으로 우리 입맛을 사로잡는 밥도둑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강경 젓갈은 모든 재료를 원산지에서 직접 가져와 선조로부터 이어받은 전통 비법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젓갈은 칼슘 함량이 높은 알칼리성 식품으로 체액을 중화시키는 역할을 하고 아미노산을 보충해주는 발효식품으로 핵산이 풍부하고 티아민, 비타민 B 등이 들어있으며 젓갈 특유의 감칠맛을 발효되는 동안 젓갈의 재료인 해산물의 단백질이 아미노산으로 분해되기 때문에 이 과정을 거치면 생선의 뼈는 분해돼서 흡수되기 쉬운 칼슘 상태로 변하고 지방은 휘발성 지방산으로 변해 젓갈 특유의 맛과 향기를 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이용한 젓갈 김치 맛은 우아함과 신비함을 품게 되는 것이죠. 상월고구마. 상월고구마는 지형적 요건과 기온 편차가 큰 기후 조건으로 논산 상월 지역의 무공해 청정지대에서 유기물이 풍부한 황토 속에서 재배되는 고구마입니다. 유기질 비료를 사용하는 친환경 기법을 사용하여 재배하며 전국적으로 유명세를 알리고 있습니다. 상월고구마의 특징은 선홍색 빛깔의 얇은 껍질에 뛰어난 맛과 향, 가열을 해도 가열 전에 비타민C가 50% 이상 유지되는 고혈압 성인병에 효과적인 칼륨과 항산작용을 통해 피부 및 노화 방지를 하는 비타민 E 함유가 풍부한 게 특징입니다. 양촌곶감. 양촌곶감은 자연의 바람과 햇빛으로 말리며 화학 처리를 하지 않고 오직 자연 건조 방식으로 만듭니다. 대둔산과 접해 있는 양촌 일대가 일교차가 크고 안개가 많아 예로부터 최적의 자연 조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전통 방식을 이어올 수 있었습니다. 양촌곶감의 효능은 비타민C가 귤의 2배, 사과의 10배 이상 함유되어 피부관리 및 노화 방지에 탁월하고 감기 예방에 도움을 주는 비타민C와 베타카로틴을 다량 함유하여 기침, 가래에 효과적이며 포도당 및 당질로 해독작용을 도와 피로와 숙취 해소에 탁월하며 포도당의 당분이 폐를 촉촉하게 해 호흡기 질환에 도움이 되고
모세혈관을 강화해주는 탄닌이 고혈압을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연산대추. 연산대추는 전국 대추 유통량의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당도가 높고 쫀득해 사람들의 입맛을 사로잡습니다. 연산 전통시장에서 구매가 가능한 충남의 대표적인 특산품입니다. 대추의 효능은 불면증, 가슴 두근거림, 화병, 신경 예민하신 분에게 좋고 호흡기 기능 강화, 심장, 폐, 기침 등에도 효과가 있으며 내장 기능을 강화하여 몸을 따뜻하게 해주며 노화 방지에도 도움을 주는 등 우리의 몸 건강에 많은 도움을 주는 과일입니다. 논산의 음식은 대중적인 음식이지만 저마다 맛을 자랑하는 음식점들이 많은 만큼 맛과 영양이 풍부한 먹거리를 어디서든 즐길 수 있으며 특히 가성비 높은 음식이 가득한 논산 파지중앙시장을 추천해 드립니다. 논산 파지중앙시장은 논산시 대교동에 위치한 시장으로서 큰 규모의 고객 편의시설로 제작된 아케이드가 있어 기상 조건에 구애받지 않는 형태의 현대적 시설이 갖추어져 있어 쇼핑 및 구경하는 데 불편함이 없습니다. 쇼핑카드와 전용 주차장이 구비되어 있어 편리하게 쇼핑을 즐길 수 있으며 각종 행사 및 축제 행사를 유치함으로써 지역민들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부응하고 있답니다. 논산으로 관광 오시거든 한 번쯤 들러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전북 논산의 이모저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논산 관광하실 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